요인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말의 문법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첫 번째 문법 요소인 높임 표현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법 요소로 오늘부터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시간 표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대해서 복습 먼저 하고 오늘 수업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높임 표현에 맞게 수정해 보세요 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총 4가지 문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바꿔볼까요? 네, 우리는 친구를 만날 거야 라는 문장이 그 자체로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듣는 상대가 만약 할머니라면 문제가 되겠죠. 할머니라는 듣는 상대에 맞게 우리는 무슨 높임 표현을 바꿔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상대를 높이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대 높임에서 배웠던 종결 표현들 하십시오체부터 해체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적절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네, 모두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 그러면 할머니께 내일 저희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라고 해요체를 쓸 수 있겠죠. 할머니와 나는 당연히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인 건 맞지만요. 친근한 대상이니까 비격식체를 쓰더라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할머니한테 격식체를 쓴다면 내일 저희는 친구를 만날 겁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뭐 하십시오체를 쓰면 되니까. 좋아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머니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 주체, 서술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어머니인데 간다 라고 이런 식으로 주체 높임이 잘 안 지켜진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맞게 고친다면? 네,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신다. 이렇게 해서 주격조사 이 가가 깨서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어간과 어미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선어말 어미 시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같은 주체 높임이긴 한데 간접 높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장입니다. 다시 볼까요? 지금부터 교장 선생님의 말이 계시겠습니다. 뭔가 말이라는 걸 높이고 있어서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네, 지난 시간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 어휘를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말이라는 건 높임의 대상이 절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말이에요. 즉,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특수어휘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 있다에다가 선어말 어미 의시를 끼워 넣은 형태로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도 한번 볼까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떡을 줬다. 이거는 지금 듣는 사람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서술의 주체인 민준이도 높임의 대상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높임의 대상일까요? 네, 좋습니다. 할아버지에게라고 나와 있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부사어가, 즉 서술의 대상, 서술의 객체가 높임의 대상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아버지께 떡을 드렸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먼저 부사격조사에게를 깨로, 그 다음에 주다의 특수어인 드렸다, 드리다. 그래서 줬다니까 드렸다로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높임 표현에 맞게 잘 고친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높임 표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수업 내용인 시간 표현에 대해서 다시 지금부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높임 표현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배울 내용이죠. 시간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표현 우리 같이 교과서 보면서 본문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의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시간 표현이라고 하면은 시제만 생각하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이게 바로 시간 표현 아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시제는 시간 표현 안에 속해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 표현이 시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작상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와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시간 표현은 시제 플러스 동작상이다. 그리고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고요.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시제 모르는 친구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대해서 국어 문법 시간이나 영어 문법 시간에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이 된다면 이제 남들이 이렇게 과거 시제가 뭐다, 현재 시제가 뭐다, 미래 시제가 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 단순하게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요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바로 지금 방금 본문에 나왔던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건시와 발화시의 개념에다가 같이 한번 밑줄 쳐봅시다. 사건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밑줄 치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화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 발화시의 동그라미.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대해서 각각 배울 때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먼저 우리 시제에 대한 정의부터 보면은 시제는 시간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제가 바로 과거 시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부터 한번 볼까요? 과거 시제는요, 사건시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즉 사건시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은정이와 혜진이의 대화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은정이가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주말에 가족들과 수목원에 갔어. 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더라 라고 하는데 이 대화에서 혜진이의 대화를 좀 더 집중해 봅시다. 혜진이의 말을 우리 한번 화살표에다 표시해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꽃이 핀 사건이겠죠.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은 혜진이가 가족들과 수목원에 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다 일어난 후에 은정이와 말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말과 우리 글에서 이런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가? 사건시가 먼저 일어났던 사건시에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뭐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6가지를 잘 아시면 과거 시제 못할 일이 전혀 없고요.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3개로 나눠볼게요. 먼저 1, 2, 3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 2, 3번들은 공통적으로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도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4번, 5번은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은 조금 깍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시간 부사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단순하게 딱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 2, 3번으로 묶었던 선어말 어미부터 볼 텐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 주체 높임함에서 선생님이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선어말 어미란
어간과 어미 사이에 끼어들어 오는 친구다. 그리고 이런 어간과 어미를 가지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깍두기처럼 또 끼는 친구가 있죠. 서술격 조사.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 어간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 그 사이에 끼어들어온 친구가 선어말 어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높임을 하기 위해서 의시를 끼워 넣었다면 오늘 첫 번째로 끼워 넣는 것은 at 또는 또는 yot입니다. 선생님, 왜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가요? 오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환경은 주로 앞에 있는 어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앞에 어간이 오모음 계열이거나 아모음 계열이면 at이 오고요. 하 뒤에는 또 신기하게 yot이 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ot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선생님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오다라는 단어 있죠? 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 어간이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at이 끼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 왔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표현하고 이걸 우리가 줄여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만 만약 주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주다는 오나 아 계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ot이 오겠죠. 그래서 주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줬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 계열과 아 계열 뒤에는 at이 온다는 거, 그리고 특이하게도 하다 뒤에는 하였다라고 하 뒤에는 yot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선언말 어미 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혜진이가 피었더라 할 때 이 더가 바로 그건데요.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여 전달할 때만 쓰입니다. 좀 특이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at다, 어따는 단순한 과거 사실을 전달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에 반면에 더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회상해서 생생하게 전달할 때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경험을 했다라는 느낌을 더 줄 수 있어요. 와, 너 사진 봤더니 정말 예뻤더라. 뭐 이런 말들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사진을 봤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보지도 않고 너 예뻤더라 이런 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1번에서 배웠던 at이 반복되는, ot이 반복되는 겁니다. at, 또는 ot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거보다는 좀 더 멀리 있는 과거. 그래서 현재와는 단절된 상태를 말할 때, 단절됐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는 상황을 말할 때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꽃이 예쁘게 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는요, 지금도 왠지 그 꽃은 예쁘게 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꽃이 예쁘게 똑같은 거죠. 근데 폈었다라고, 피었었다라고 ot을 2번 반복했더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위의 문장과 달리 그 꽃이 지금은 다 져버리고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죠. 지금은 그렇게 예쁘게 펴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즉 현재와는 단절된 느낌을 줄 때 선어말어미 ot을 쓰게 된다. 여기까지 선어말어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도 어미는 어미예요. 즉 동사나 형용사 그 뒤에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땡땡땡 형이라고 붙은 건요, 땡땡땡처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형사처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관형사형 어미인데, 관형사라는 것이 뭐냐? 명사, 대명사 같은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 우리 관형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 책 이렇게 하면은 책이라는 명사를 새라는 관형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동사나 형용사 혹은 서술격 조사를 관형사 어미를 같이 쓰게 된다면 얘네들 관형사형, 그래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관형사형 어미가 온다면 마치 이 세 가지들을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예시를 드리면요. 내가 먹방을 먹다 할 때 그 먹다가요. 먹은이라고 오면 마치 뒤에 오는 것을 꾸며주는 게 되죠. 내가 먹은 빵. 예쁘다가 있으면 예쁜 옷.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옷을 꾸며줄 수 있게 하는 거. 이럴 때 먹 뒤에 오는 은과 니은 같은 것들이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선생님의 기본적인 개념은 끝내고요. 그 중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관형사형 어미는 무엇이 있느냐? 선생님이 아까 먹은 빵 할 때 얘기했던 은이 있습니다. 은이은. 이때 은은 가로쳐져 있네요. 마치 뭐와 형태가 비슷하나요? 네, 주체 높임의 의시와 비슷하죠? 괄호쳐져 있는 은은 앞에 있는 어간이 받침으로 끝날 경우에는 의가 오고 앞에 어간이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의가 없이 니은만 온다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니은은 과거를 나타내요. 아까 얘기했던 먹은 빵, 지금 먹은 게 아니죠. 먹었던, 내가 이미 과거에 먹었던 빵입니다. 근데 이렇게 동사와 어울릴 때는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게 맞지만 아쉽게도 형용사와 어울릴 때 또는 서술격 조사와 어울릴 때는요, 시제가 현재 시제를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써놨던 예시 한번 볼게요. 예쁜 옷, 과거에 예쁜 건가요? 현재도 예쁜 건가요? 네, 이걸 보면요, 현재 예쁜 거예요. 이상하게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도 니은 관형사형 어미가 왔음에도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은 동사와 어울릴 때만 과거 시제이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 어울릴 때는 현재 시제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더니에요. 얘네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쁜 옷이라고 하면 현재 시제였지만 예쁘던 옷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형사형 어미 중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딱 찾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학생이던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로 던이 오면서 수식하는 관형사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까지 과거 시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잘 알아보았고 마지막은 과거 시간 부사어입니다. 선생님이 얘는 깍두기 같은 친구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명백하게 어제, 옛날, 지난주에 혹은 우리 본문에 있는 지난 주말에 이런 것들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 부사어이고요. 딱 봐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 봅시다. 시제 중에 첫 번째 사건시가 발어시보다 먼저 일어나는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나 과거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 중에 선어말 어미는 앗 또는 또는 엿.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더. 세 번째는 앗을 반복하는 혹은 엇이 있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는요, 니은이 있었는데 앞에 어간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의가 같이 오고 어간에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니은만 온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동사와만 어울린다. 형용사 서술격 조사와 못 어울리는 건 아니고 형용사 뒤에 서술격 조사 뒤에 니은이 올 경우에는 현재 시제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모두가 올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는 던이다. 얘는 어떤 것이 오든 던이 붙으면 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과거 시간 부사어는 어제, 옛날, 지난주에처럼 한눈에 봐도 명백하게 과거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사어들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과거 시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현재 시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고 있는 시제예요. 사건시가 더 빠르지도 않고 발화시가 더 빠르지도 않고 어느 정도 겹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재와 윤서의 대화를 볼 텐데요. 오늘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 윤서야, 나와서 인사해. 윤서가 안녕, 이윤서라고 해. 잘 부탁한다 라고 하는데 이 대화를 보면요. 지금 동아리에 윤서가 있는 시간, 윤서가 이 동아리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이 말을 하고 있는 시간이 겹치고 있죠. 즉,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은 시간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시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현재 시제 표현하는 방법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과거 시제 배울 때 선어 말어미,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시간부사어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도 선어 말어미 하나랑 관형사형 어미 2개, 그 다음에 시간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선어 말어미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과거 시제 선어 말어미 엇과 더, 그 다음에 엇이 있었듯이 이번에는 니은 또는 는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마치 선어 말어미를 배울 때 의가 있었던 것처럼 느도 하나의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는이 오는 거고 오음으로 끝날 때는 니은만 오는 겁니다. 즉, 받침이 있을 때는 는,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니은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참 재밌는 거는요. 이런 선어 말어미,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니은과 는은 동사와만 어울린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한다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뒤에는 오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자주 했던 동사 먹다 있죠. 나는 빵을 먹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받침이 있으니까 는이 온 거고요. 나는 집에 간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는 참 예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는 학생인다.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하, 선어 말어미,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 말어미 니은과 는은 동사와만 어울리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뒤에는 오지 못하구나. 그러면 선생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 같이 쓰이는 어미들 중에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쁘다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나타낸 선어말 어미 중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뒤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어말 어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관형사형 어미는 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는은 아까 얘기했던 관형사형 어미 던이나 은과 같은 건데 어간 뒤에 와서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먹은 빵이었다면 이번에는 먹는 빵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내가 사는 옷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재밌는 거는 는은 위에 있는 선어말 어미와는 좀 달라요. 위에 있는 선어말 어미 는은 자음 뒤에서만 오지만 즉 받침이 있을 때만 오지만 지금 관형사형 어미 는은 이렇게 사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즉 받침이 없는 경우에도 는으로 옵니다. 산 아니에요. 사는이에요. 자, 이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첫 번째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와만 어울립니다. 그러면은 형용사와 설수격 조사는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 이미 지난번에 과거 시제 볼 때 이 앞 페이지에서 배웠었죠. 니은은 동사와 어울릴 때는 과거 시제지만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와 어울릴 때는 현재 시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연결해서 배운다는 거.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쩔 때는 과거, 어떨 때는 현재. 심지어 그 형태들도 막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한 번만 정리해서 보신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예외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요. 있다랑 없다예요. 우리 있다 없다는 형용사입니다.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선어 말함이 는도 결합 못하죠. 있는다 이런 거 우리가 쓰지 못하잖아요. 없는다 이런 거 쓰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런 있다랑 없다는 형용사는 형용사지만 마치 동사처럼 관형사형 어미 는이 오게 됩니다. 우리 책 없는 사람, 책 있는 사람 이런 말 할 때 있는 사람 이렇게 쓰잖아요. 혹은 없는 사람 이런 말 쓰죠. 근데 형용사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뒤에 어미가 는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는은 동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외인 겁니다. 형용사이지만 어미는 동사어처럼 는이 온다. 관형사형 어미는 는이 온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깍두기 현재 시간 부서는 오늘, 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 부서만 봐도 이 시제가 뭐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과거, 현재 시제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래 시제와 동작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각각의 막 선어 말어미, 관형 사형 어미, 부사어 정말 많은 것들을 쓰느라 고생 많았는데요. 한 번쯤 표로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서 어떨 때 과거 시제고 어떨 때 현재 시제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아예 공부를 좀 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가 많이 비슷하고 어떨 땐 동사와 쓰일 때는 과거, 형용사와 쓰일 땐 현재 복잡하게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의 시제 표현, 시간 표현 중에 시제 두 가지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